안녕하세요. 닥터리와이드 닥터리입니다. 트럼프 트럼프 캠프 법무팀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자, 그 내용을 보면 엄청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메이저 언론들은 어떻게든 그걸 갖다가 이슈화시키지 않고 폄하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뭐 아니라는 등, 그 뭐 확인되지 않았다는 등, 뭐 등등 여러 가지 또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 법무팀에서 모든 증거 자료를 가지고 증인들을 확보하고 증거를 확보하고 그 모든 것을 다 확인한 다음에 정확한 것들만 이렇게 브리핑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짜 뉴스를 막 퍼뜨리면서 무슨 확인되지 않고 잘못된 내용이라고 폄하시키는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헷갈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너무도 방대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제 영상에서 이 부정선거, 미국 대선 부정선거가 특별히 이제 우편 투표에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 이 줄리아니 변호사가 주로 담당자 맡고 있는데요. 그 줄리아니 변호사가 말했던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습니다. 부정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는 형태, 핵심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8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그 8가지를 정리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른 내용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시드니 코엘 변호사의 발표 내용은 또 링크를 달아드리겠습니다. 이 링크에 달아드리면 제 제목과 또 영상 설명란에 가시면 링크가 달려 있고요. 아니면 이 닥터리와 아이들 그 로고 제 얼굴 나와 있는 거기를 클릭하셔서 찾아보시면 또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한글과 영문으로 자막을 만들어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그쪽으로 들어가셔서 이 영상은 반드시 한번 보셔야 될 영상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영상이니까 한번 보시고요. 이 시드니 코엘 변호사가 눈물을 글썽이며 이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를 지키는 열정이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기자회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서 보시고 난 다음에 또 저를 도와주시는 분의 채널이기 때문에 좋아요 그리고 구독 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법무팀 기자회견, 부정선거 8가지 유형 그랬는데요. 8가지 핵심적인 부분이 있다는 건데요. 어떤 것들을 이 줄리아니 변호사가 꼭 집어서 이야기했는지 한번 정리해가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참관인이 서명 대조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짚고 있습니다. 이 미국 선거에서 우편 투표가 도착을 하면요. 그 우편 봉투에 있는 본인의 서명과 그 다음에 선거인 명부에 있는 서명을 서로 대조해서 맞는가를 확인한 다음에 그것이 맞는 게 확인이 된다면 이제 열어서 투표를 이제 개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주에서 특히 경합주에 해당하는 많은 경합주에서 특별히 마지막에 막 우편 투표가 엄청나게 몰려 들어오면서 바이든 표가 쫙 올라가는 그런 시간대가 있었잖아요. 그때 밀려 들어온 그러한 우편 투표에 대해서는 참관인의 서명을 대조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보면은 공화당 거기 개표 참관인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공화당 참관인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난 데가 많이 있잖아요. 몇 군데 있었잖아요. 그 쫓겨났기 때문에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리고 뭐 창문까지 가려놓고 그다음에 민주당 참관인들만 들어가서 거기서 자기들끼리 무엇을 했는지 알 수가 없죠. 거기서 이제 리더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시키는 대로 했겠죠. 그 사람들은요. 근데 거기 보면은 알려지기로는 양심 고백한 사람들이나 이 서명을 한 사람들을 보면은 대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너무 바쁘고 너무 많은 표가 들어와서 그랬는지 일부러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서명을 대조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막 카운트를 한 거죠. 그게 이제 불법이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부정선거가 분명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서명이 불일치하는 투표가 있는데 그대로 계속 됐다는 거예요. 서명을 대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일치하는지 안 하는지를 몰랐을 경우도 굉장히 많지만 어떤 경우는 눈으로 이렇게 보기에도 말이 안 되는 서명들도 있었다는 거죠. 특히 조지아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는데 미키마우스라고 서명한 사람도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 식으로 완전히 서명이 불일치하는 게 분명한 투표지들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선거인 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이 서명과 투표 봉투에 붙어 있는 사인되어 있는 이 서명이 일치하는 것을 반드시 대조해야 되는데 대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불일치하는 것도 그대로 다 개수했다는 게 두 번째 문제죠.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다수의 투표인이 이 투표하러 갔을 때
이미 투표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잠정 투표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본인도 모르게 본인의 이름과 이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가지고 누군가가 투표를 이미 했기 때문에 본인이 막상 투표를 갔는데 그쪽에서 당신이 이미 투표를 했기 때문에 또 할 수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들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굉장히 많다는 거죠. 다수의 투표자들이 똑같은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누군가가 그들을 대신해서 투표를 해놨다는 건데요. 자,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이거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 사람들의 이 서명 진술서를 다 받아놨죠. 이 서명 진술서라는 것은 이 기자회견 때도 설명을 했었는데 변호인단이 그냥 뭐 서명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이고 본인이 잘못된 말을 했을 때는 위증의 죄로 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전제와 가정하에 그렇게 서명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뭐 민주당 쪽에서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또 민주당 쪽 개표 참관인임에도 불구하고 양심선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압박과 피해를 받을 수도 있다는 그런 위협이 있는 상태에서도 그래도 내가 이건 아니다. 이건 정말 아니다. 뭐가 대단히 잘못됐다. 이래가지고 서명을 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동영상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트럼프 표를 걷어다가 불태우는 동영상부터 시작해갖고 민주당원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정말 아니다. 이건 뭐 좌파 우파 민주당 공화당을 떠나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거라고 해서 양심 선언하고 나온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요. 그렇게 본인도 모르게 이미 투표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네 번째는요. 11월 3일 이후에 직인이 찍힌 표들이 개소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미국 법에 따르면 우체국에서 이제 우편 투표를 선관위로 보낼 때 도장을 땅 찍어서 보낼 거 아닙니까? 이 직인을 땅 찍어서 보내는데 그 직인 찍힌 날짜가 11월 3일 날 날짜까지 찍은 것만 가게 돼 있어요. 그날 이후로 투표가 되면 투표 날이 지난 거 아닙니까? 11월 4일이 되면 투표일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도장을 딱 찍힌 거는 개수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1월 4일 날 들어온 투표지고 우체국의 도장이 11월 4일 직인이 찍혀서 가야 되는 건데 너무 늦어서 보낼 수가 없다라고 했더니 이 상사가 그 전날 직인 11월 4일 날 들어온 투표지에 대해서 개수할 수 없는 투표지인데 그 하루 전 직인을 찍어서 보내서 개수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불법이죠. 우체국 직원도 불법을 행한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발견이 됐고 증거들이 확보됐고요. 그다음에 서명을 다 해가지고 공증까지 다 해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 사람이 다섯 번째 여러 차례 투표를 한 경우도 발생했다는 거죠. 사람들의 말하면 한두 번이 아니고요. 3번, 4번, 뭐 10번 이렇게 아주 여러 번 투표를 한 사람들이 발견된 게 목격자가 한두 명이 아니라 60여 명의 목격자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60명이 넘는 목격자들이 다 목격을 했는데 똑같은 사람이 투표를 했는데 또 와서 또 투표하고 한다는 거죠. 먼저 번에 말씀드렸죠. 이 펜실베이니아 쪽에 한 2만 장의 가짜 주민등록증이 아니라 근데 운전면허증 가지고 다 하거든요. 미국은요. 운전면허증 가짜 운전면허증 2만 개가 들어오다가 발각됐죠. 중국 쪽으로부터 들어왔던 거 아닙니까? 그 2만 개를 분석해 보면 한 사람이 여러 번 투표할 수 있는 그런 운전면허증을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사진은 다 똑같은데 인포메이션이 다르다든가 이름이 다르다든가 사인이 좀 다르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여러 번 운전면허증으로 투표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가짜 운전면허증이 발견된 적이 있잖아요. 그거가 일치하죠. 다섯 번째는 그래서 한 사람이 2번, 3번, 4번 여러 번의 투표를 했다는 것을 목격한 목격자들이 또 다 증인으로 확보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요. 이 미등록 우표 투표자의 투표가 위스콘신 주에서 주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6만 장, 뭐 4만 장, 막 2만 장, 막 이렇게 해가지고 최소한 10만 장이 넘는 수십만 장에 달하는 발견된 것만 10만 장이 넘어가니까 실질적으로는 수십만 장 정도가 있는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투표자가 투표를 한 거예요. 투표를 했는데 이 사람은 투표를 할 수가 없는 사람인 거죠. 뭐 이렇게 따지면 아무나가 다 투표하게 해요. 시민권자가 아니어도 가서 투표하고 뭐 유학생들도 중국에서 넘어온 유학생들도 가서 투표하고 다 할 거 아닙니까? 투표 명부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투표인 명부에 아예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투표를 한 게 뭐 한 장, 두 장 어쩌다 실수로 투표를 받았다 이게 아니라 수십만 장이
발견된 게 위스콘신주예요. 그래서 이 변호인단은 그렇게 말하죠. 위스콘신주에서는 불과 트럼프와 바이든의 표 차이가 2만 표 차이밖에 안 납니다. 두 개의 주에서 발견된 미등록 투표자의 투표수만 10만 장이 넘어가요. 그럼 그것만 무효 처리해도요, 바이든이 대통령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죠. 그 주에서는 당선되지 않는 거죠. 트럼프가 당선돼야죠. 위스콘신 주에서는. 그렇게 돼야 정상인 겁니다. 미등록 투표자의 투표수를 기수하는 경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럼 빼고, 당연히 그건 일리걸한 거니까 빼야 되는데 다 지금 기수가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미등록 투표자 투표까지도 그것만 수십만 장이고 그것만 빼도 2만 표 차이로 뒤지고 있는 트럼프가 위스콘신주 뒤집을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어떻습니까? 이 표들은 다 무효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7번째요. 여러 곳에서 많은 유령표가 나왔다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령표라는 게 뭔지 아시죠? 선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수보다 실제 선거한 사람이 많은 거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미등록자가 가서 투표를 할 수도 있고요. 한 사람이 여러 번 투표도 할 수 있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때요? 원래는 100명밖에 투표를 할 수 없는 동네에서 120명이 투표를 한 거예요. 그 20명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어떻게 나왔을까?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20명이 더 추가가 된 거죠. 자, 이렇게 된 것을 유령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유령표가 적게 나온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양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10,000명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한 12,000명, 13,000명 이렇게 한 20% 가까이 막 유령표가 나온 지역도 있단 말이죠. 그런가 하면 한 곳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도 똑같잖아요. 유령표가 나왔던 것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100% 이상의 투표율을 자랑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제가 그럴 때마다 말씀드렸죠. 100%가 문제가 아니라 평균 투표율이 60%, 70% 사이인데 한 80%, 90%까지만 나와도 그 문제가 심각한 거다. 그럼 부정이 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다. 어떻게 67% 이렇게 투표율이 나오는 그런 나라에서 95% 이런 투표율이 어떻게 나오냐 그랬는데 100%가 넘어가는 곳이 한국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똑같습니다. 미국에서 여러 곳에서 많은 유령표들이 나왔다라는 것을 또 증거로 확보했고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 8번째로는요. 이 조작 프로그램, 우리가 말하는 이제 통계적인 아주 기이한 현상이 나타났던 것이 이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이 시바 박사가 얘기하기도 했었고요. 또 많은 통계 자료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도미니언이라는 이 보링 시스템, 도미니언 보링 시스템 이런 것들이 이용되면서 그것들이 이용된 주에서 대부분 다 조작이 이루어진 것 같은 어떤 통계학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통계가 나왔는데 규칙성이 있는. 자, 이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통계학적으로는 말이 안 돼요. 이런 통계가 나오면 안 돼.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통계 속에 어떤 일정한 알고리즘이 있는 거예요. 어떤 규칙성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발견됐다는 거죠. 자, 그게 이제 부정선거의 빼박 증거입니다. 제가 이제 이 영상 이후에 이 시바 박사가 어떻게 부정선거를 증명했는지를 제가 잘 정리해서 저와 함께 그걸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아주 쉬운 설명으로,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설명으로 이 컴퓨터 박사가 증명한 이 미국 대선의 부정선거의 방법을 제가 그대로 설명해서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똑같아요. 통계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그러한 통계가 나왔어요. 근데 그것만 갖고 부정선거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이상한 통계가 나오는 그 속에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일정한 패턴이. 그 일정한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부정선거를 일으켰기 때문에 아주 기이한 통계 속에 어떤 규칙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조작인데 그런 것이 발견됐던 것을 또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도표가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 트윗에 올라온 게 한 두세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캡처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전 6시 31분에 보세요. 쭉 가다가 빨간색, 파란색 쭉 가죠. 빨간색은 트럼프, 파란색은 바이든 이렇게 쭉 가다가 갑자기 파란색 그 막대 그래프가 엄청나게 높이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아침 6시 31분에 갑자기 14만 9,772개의 바이든 표가 들어온 거예요. 96%가 다 바이든 것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쫙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가능하지가 않은 통계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이렇게 나온 데가 한 군데만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 군데에서 이런 통계가 똑같은 통계가 나왔습니다. 한 군데서만 나온 것은 아닙니다.
또 시바 박사가 연구한 것이 이것은 시바 박사가 연구한 그 그래프가 아니에요. 그죠? 시바 박사가 연구한 그래프를 봐도 그 이상한 현상과 그 이상한 현상 속의 규칙성, 이것이 한 군데의 도시에서만 발견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시바 박사도 여러 군데의 도시를 이렇게 해서 서로 비교해 주고 이렇게 합니다. 제가 그 영상 또 만들어 보여드릴 텐데, 이와 같이 통계학적 기이한 현상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8가지를 설명을 하면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8가지 하나하나가요, 전부 다 말이 안 되는 것들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말하고 있는 것들은 어떤 컴퓨터나 서버를 포렌식해서 찾아낸 그런 증거 자료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의 오늘 기자회견이 있었던 것은 이 우편 투표에 관련되어서 현재 재개표를 한다든가 재검표를 한다든가 또 처음에 검표할 때라든가 그럴 때 있었던 불법적인 내용, 또 부정선거의 내용, 발견된 부정선거의 증거들, 발견된 증언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얘기를 했고요. 맨 마지막에 8번째로는 이 프로그램에 관련된, 조작 프로그램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곧 모든 것을 이제 더 밝혀서 이 조작을 밝혀내서 알고리즘까지 밝혀내서, 혹은 이 서버라든가 앞세운 서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포렌식을 해갖고 더 많은 정확한 증거 자료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줄리아니 변호사는 그런 말을 했어요. 지금 독일이나 스페인에 있는 그런 서버에서 미국 대선의 표를 집계하고 있었다는 것이 믿어지냐 도대체, 그런 말을 했어요.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런 거에는 관심 갖지 않고 뭐 위스콘신주에서 선거 소송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것만 물어보고 있는데, 소송하고 안 하고를 지금 물어볼 때가 아니라 어떻게 미국 대선의 집계가 같은 미국 내에도 아니고 독일 또 스페인의 본사를 두고 있는 그 지사에서, 그곳에서 서버에서 표가 집계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 미국이 잡아내갖고 그 서버까지 확보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까지 말할 때는요,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미 독일에서 입수한 서버는 이 조작에 이용된 제3 조작 서버인 것으로 그냥 확정 짓는 말을 한 겁니다. 그렇게 확정 짓지 않고는 그런 말을 기자회견 때 할 수가 없죠. 대통령 법무팀 변호사가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말했다는 것은 다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작 서버까지 확보가 완전히 돼 있다 라고 보면 되고요. 그 속에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 알고리즘 다 끄집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빼도 박도 못하는 확실한 더 큰 증거들이 나오겠죠. 오늘 기자회견은요, 엄청난 큰 핵폭탄을 터뜨리기 전에 맛보기로 작은 핵폭탄 하나를 떨어뜨렸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작은 핵폭탄 하나 속에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8가지나 되는 많은 증거들이 나왔고 발표가 됐습니다. 자, 이 정도 발표됐으면요, 부정선거는 확실하게 증명이 된 것이 아닌가 싶고요. 더 이상 부정선거니 아니니 이런 논란을 하는 것 자체가 아주 멍청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부정선거 맞고요. 이 부정선거는 밝혀질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범인들, 저지른 사람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벌을 받아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4.15 부정선거 어떻습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 부정선거, 자동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기. 법적으로 대한민국 법에서 증명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이 국제사회에서는 그것을 이미 증명하고 부정선거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